보고 싶어? 아쉽다. 야, 왜 표정이 그래? 응? 활짝 웃어. 너무 행복해요, 쌤. 썩소리, 썩소리. 이제 진짜 끝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표본 평균의 평균, 네. 표본 평균의 평균, 모평균 네. 이런 얘기 했었어. 네. 기억나는 거 있어? 네. X바. X바도 확률 변수야. 네. 이게 책에 저기 개념 노트 59페이지. 59페이지 실제 표본 평균의 평균 한번 우리 구해봤어. 그래서 같다는 것까지 보여줬지. 그걸 우리가 또 확인을 좀 그러니까 결론만 확인하고 여기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자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평균에도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집단을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모집단. 모집단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모집단 속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것들은 x1, x2, x3 쭉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우리가 이제 줄여서 스몰 m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냥 표준 편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는다고 그랬지. 그 샘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표본의 크기 그래서 기호로 n이라고 쓴다고 그랬어. 그래서 n개의 표본을 이렇게 딱 뽑아낸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n개의 표본을 뽑아냈을 때 걔네들을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러나 x 바라고 표현해. 오케이? 저거의 이름은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그리고 요 n개에 대한 평균뿐만 아니라 그 n개에 대한 분산도 구할 수 있는데 분산은 s 제곱이라고 표현하고 요건 그러니까 이 용어들 헷갈리면 안 돼. 이건 표본 n개에 대한 평균 표본 분산 그 다음에 S라고 쓰면 요건 표본 표준 편차 n개의 샘플에 대해서 내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저와 같이 표현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표본의 크기 n짜리인 놈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다 뽑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모으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또 집단이 생겨. 어떤 집단이 생기냐면 표본 평균들의 집단이 생긴다고. 표본 평균의 집단.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고 그걸로부터 n개씩 뽑은 놈들의 평균을 구한 놈들 그 각각의 평균을 구한 놈들을 갖고 하나의 집단을 또 만들다고. 이게 표본 평균들의 집단이고 얘는 확률 변수 x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건 기호로 n개짜리의 평균 또 n개짜리의 평균 x바 1, x바 2, x바 3 뭐 이런 것들이 쫙 모여있는 게 표본 평균 집단이에요.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 집단들에 대한 평균은 x바 평균이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고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분산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은 뭘로 나눈 거야?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눴다고 했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저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네들이 중간 과정이 여기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 집단하고 이 집단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집단을 바라봤을 때 걔네들 모집단들이 갖고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이 갖고 있는 집단 속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저와 같은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 동의했어요? 그리고 분포를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르면 확률 변수 x가 표본 평균들로 모여져 있는 저놈들의 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m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니까 우리 이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쓰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확률 변수 x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면 평균이네. 여기 확률 변수 x의 분포,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양 극단에 해당하는 건 제외될 거야. 왜냐면 이거 각각이 평균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모평균하고 평균은 똑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밀집된 형태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얘가 x바가 나타내는 표본 평균들이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저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거야.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여기까지 접수됐어? 다 했어 이제. 여기 끝. 스마일. 이제 통계적 추정하면 끝나. 모평균의 추정하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중간에 거쳐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할 일은 없어. 오케이? 자, 해보자. 그럼. 졸라 쉬워. 자, 몇 페이지야? 59요? 59. 59는 했잖아. 60페이지. 60페이지 이그젠플 한번 보세요. 어느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한 개의 길이는 평균이 2.73, 표준 편차가 0.03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뭐? 뭐래? 개념 노트를 안 가져왔는데. 저런 씨. 수업 시작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안타깝다. 뭐가 안타까워? 그냥 할 건데. 잘 들어 새끼야. 네? 집에 가서 다시 보고 필기해. 알겠어? 지금 처음 해준 문구가 누구 건가를 봐야 돼. 그게 모집단 거야. 확률 변수 x는. 그 확률 변수 x는 x에 들어가 있는 이 제품들의 평균이 2.73.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죠. 이게 0.03. 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근데 이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몇 개를 뽑을 거냐면 9개를 뽑을 거야. 이게 표본의 크기라고. 9개를 임의 추출이라는 말은 그냥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임의 추출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표본의 크기 9개를 뽑아가지고 이 새끼들의 제품의 길이의 평균이 2.7cm 이상, 2.76cm 이하일 확률을 봐요. 그러니까 표본 9개에 대해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x바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x바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는 거지. 맞아? 표본 평균들의 집단.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의 집단, 요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7부터 2.76까지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 됐지 뭐. 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그러면 확률 변수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누구랑 똑같고 모평균하고 똑같고 그래서 2.73. 근데 표준 편차는 줄어든다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요거 루트 씌우면 3 분의 시그마 얼마? 0.03. 어? 모표준 편차. 그 요거 계산하면 0.01. 요거의 제곱을 따라간다고. 땡겨? 그럼 나 있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확률 변수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얘의 평균과 얘의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화시켜서 풀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Z로 바꿔. 쟤는 2.76에서 요놈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은 2.73을 빼시면 되고 그걸 뭘로 나눠요?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인 0.01로 나누는 거야. 모표준 편차를 쓰면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2.7에서 2.73을 빼주시고 0.01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z값으로 환산했을 때 얘의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됐네. z는 내가 얼마야? 0.03을 0.01로 나누는 거니까 3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0. 얼마냐? 마이너스 0.03을 0.01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표준화된 변수 z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되는 그럼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표 읽으면 돼. 이거는 이제 3하고 마이너스 3이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3짜리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2배 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 이제 선생님 출제하다가 그게 없네. 문제 없지 표가. 그러면 그냥 우리 이렇게만 쓰고 가자. 2배에
확률 변수 Z가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1대1 확률. 이거 원래 표를 줘야 되는데 표가 없으니까 기호로만 쓸게. 그래서 이 확률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해주면 저 표본 평균이 갖게 되는 저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어렵냐 이게? 쉽잖아. 짠. 자, 그 다음에 자, 계산이 여기 이제 내용은 쉬운데 계산이 좀 귀찮은 계산들이 나와. 근데 귀찮은 계산들에 대해서 그냥 꼼꼼하게 해야 돼. 응? 되게 잘 봐.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했어. 이제 지금 준 게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줬어. 근데 모집단 확률 분포 x가 갖는 값이 그럼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 그지? 이거에 대한 이제 확률을 줬지. 여기가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1이야. A값, B값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 그런데 이 모집단에서, 이게 모집단.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있는데 여기서 샘플을 뽑을 거란 말이지. 몇 개씩 뽑을 거냐면 표본의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X바도 뭐가 돼? 확률 분포를 이룰 거라면 얘 분포가 있으면 X바도 어떤 분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 아니야? 이산확률 분포야? X바도 뭐 이산확률 분포처럼 나오겠지. 어찌됐든. 그랬을 때 요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게 6분의 5래. 그럴 때 A 값과 B 값의 합을 구하라. 문제 별거 있어? 없잖아. 지금 구하라는 거 A, B를 구하라는 거야. 이거는 모집단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확률들의 싸그리 합은 1돼야 될 테니까 A 더한 B는 얼마 되겠어? 빨리 얘기해. 3분의 2 돼야 되겠지? 식 하나 나왔어.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그럼 다 됐어. 요거 확률 변수 X 모집단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얘 샘플링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평균하고 똑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도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5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표현상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데 여기서 샘플링한 4개로 이루어진 이놈들의 평균을 줬단 말이야 문제에서. 얘하고 얘가 같아요를 이용하는 거라고. 됐어?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되는데 얘는 빵이고 얘는 A 얘는 2B 그게 6분의 5. 그럼 얘네 두 개 짬뽕하면 A 값하고 B 값이 병신 뭐야 이거 그냥 이거는 구하라는 거네. 그지? 그지? 왜 이렇게 냈을까? 표는 너 지금 이 말 뭔 말하는지 아냐? 모르잖아. 아 강의를 선생님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저기 업로드가 좀 늦게 돼가지고 그거 너 몰아서 봐. 지난번 강의하고. 그래 한번 보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오늘 이제 뭔 소리 하는지. 근데 계산하는 건 되게 기계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도 대충 따라가. 응?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자,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이다. 아, 이것도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줬어.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0, 20, 30 합계. 이때의 확률이 2분의 1 A 2분의 1 마이너스 A 합계 1. 얘네 싸그리 더한 거 1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식 안 나오지. 그치? A라는 변수 하나 줬어. 자,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몇 개를 뽑을 거냐면 2개를 뽑을 거야. 그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X바의 평균이 18. 이렇게 좀 쓰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18이에요. 이렇게 준 거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 표본 평균 잘 봐야 돼 지금. 이건 뭘 구하라는 거냐면 표본 평균 X바가 20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좀 다르다. 이게 지금 확률을 구하는 거야. 너 왜 표정이 그러냐? 뭐야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씹쭈구리 하다고? 집중.
집중. 자, 지금 구하라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 주어져 있는데 표본 평균 x바가 20인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일단 이거 구하기 전에 여기 a 값부터 일단 결정하고 가자. a 값 결정을 하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는 건 모평균의 평균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모평균의 평균을 구해보면 얘 곱하기에 더하기 얘 곱하기에 더하기 얘 곱하기에 요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괜찮아? 계산 좀 해. 그럼 마이너스 10a니까 이게 넘기면 1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인데 18 빼면 이게 2가 되지. 그래서 a는 얼마 되냐면 5분의 1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a 자리에다가 5분의 1 쓰고 가자. 5분의 1. a 자리에다가 5분의 1 쓰면 얼마냐? 계산해줘. 10분의 3인가? 맞아? 10분의 3. 아이고. 자, 이제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건 표본 평균이 20대를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러면 내가 표본의 크기 지금 몇 개를 샘플링 했냐면 2개를 했잖아. 그 2개의 평균이 20대는 케이스를 따져야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 이 모집단에서 x에 해당하는 게 10하고 20하고 30이 있는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 2개를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이 20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거 2개 더해서 2로 나눈 그 값이 20인 거지. 그럼 합은 얼마 돼야 돼? 40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냐? 아,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x1하고 x2 두 개를 뽑았으니까 요게 40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 오케이? 잘 따라와. 그 이 합이 40 되려면 10하고 30 뽑으면 되지. 순서상처럼 쓸게. x1하고 x2를 뽑는데 x1이 10이고 x2가 30. 이게 괜찮지? 어? 그 다음에 20하고 20 뽑는 것도 괜찮지? 맞아? 30하고 10 뽑는 것도 괜찮지?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르지? 왜냐면 처음에 뽑은 게 x1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뽑은 게 x2. 그러니까 항상 원래 상태로 복원시킨 다음에 뽑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뽑히고 나중에 뽑힌 건 서로 다른 거라고. 여기까지 동의했어? 그러면 요 합이 40이 되게 하기 위한 x1과 x2가 가져야 될 순서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x1 처음에 뽑은 게 10이 나올 확률은 10이 나올 확률 여기 있잖아. 얼마야? 2분의 1. 확률 2분의 1. and 두 번째 30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두 번째 케이스는 20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5분의 1인데 20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 또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0 나오고 10 나와야 되니까 30 나올 확률 10분의 3 이건 똑같겠지. 맨 앞에 거랑 2분의 1. 이걸 싸그리 더한 게 우리가 구하는 x1, x2의 합이 40. 즉 표본 평균이 20대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어?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게 되죠? 해볼까? 20분의 3이고요. 25분의 1이고요. 이것도 20분의 3이야.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 10분의 4. 계산이 이래. 분수 계산. 10분의 3. 요거 계산해. 알아서 계산해. 50으로 통분할까? 그럼 여기 2 주면 되고 여기 5 줘야 되는 거 5, 3, 15. 50분의 얼마야? 17. 이게 표본 평균 x바가 20이 되는 확률이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 자체 확률 구하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왜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얘 표본의 크기가 2개밖에 안 되니까 표본 x1, x2가 나올 수 있는 것만 따지면 되는데 3개, 4개 돼봐. 졸라 복잡하잖아. 그래서 요거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표본의 크기를 좀 작게 잡았을 때 많아야 3개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정도까지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 문제야. 중에 저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201.5g이고 표준 편차가 1. 그러니까 니네들 이렇게 문제를 딱 읽을 때 이게 그냥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를 보는 건지 모집단의 확률 분포와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보는 건지를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처음에 모집단에 대한 얘기야. 모집단이 있는데 그 확률 변수 x를 내용량이라고 했을 때, 용량이라고 했을 때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01.5g, 표준 편차가 1.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된 거지.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 몇 개를 뽑았냐면 9개를 뽑았다고. 그러면 이 9개의 표본 평균이 있을 텐데 이 표본 평균이 200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그지? 그럼 졸라 쉽잖아. 어? 안 쉬워? 딴 소리를 해, 딴 생각을 해. 야, 그러면 여기서 9개 뽑아놓은 표본 평균도 9개씩은 졸라 많을 텐데 그 새끼의 분포도 뭘 따라간다고?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고. 그럼 이 새끼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 이렇게 쓰라고. 아,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 근데 얘의 평균은 5평균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201.5를 쓰시면 되고 표준 편차만 주의해서 쓰면 된다고. 표준 편차는 줄어든단 말이야. 네.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이거 보니까 3분의 시그마. 1.8. 3분의 1.8. 0.6인가? 0.6의 제곱. 이게 들어간다. 선생님 근데 하나 문제에서 이항분포인지 정규분포인지 알려줘요? 대부분은 알려주지. 그래야 문제를 풀지. 근데 이항분포는 특별히 이항분포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지. 왜냐하면은 독립시행의 확률, 시행 횟수를 확률 분포로 삼았어요. 그러면 네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아 이게 이항분포구나 알아차려야 되고.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라고 표현을 해주지. 왜냐하면 정규분포가 아니면 정규분포표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연속확률 분포의 문제를 풀려면 다 정규분포야.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자료의 분포가 대부분 정규분포란 말이야. 정규분포라는 표현이 없으면 뭐. 일제 오시네. 자, 그럼 다 했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 요거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저거 그냥 구할 수 없으니까 표준화 시켜서 가겠다고? X바를 Z로 바꿀 건데, 그러려면 200에서 얘의 평균을 빼주시고, 201.5를 빼주시고, 저놈의 표준 편차인 0.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꼭 쓰고선 가라고. 왜냐면 여기서 이 모 표준 편차를 갖고 바로 쓰려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꿔야 되는데 니네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얘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표준화시켜서 풀면은 실수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를 0.6으로 나눠볼게. 마이너스 6분의 15니까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요 값이 마이너스 2.5. Z값이 마이너스 2.5니까 이렇게 표준화된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마이너스 2.5 여기쯤 있겠지. 근데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만큼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0.5니까 0.5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야 되는데 요만큼은 2.5에 해당하는 값을 읽으면 되잖아? 분포표가 있겠지. 0.4938. 0.4938 그지? 그럼 이놈하고 이놈 이게 두 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값은 0.9938 그러니까 저 확률 변수 x 바가 표본 평균이 200 이상 될 확률은 99.38% 된다. 오케이? 자, 좀 더 가자네. 자,
4번. 이제 지겨울만 하지 않냐? 네. 지겨울만 하지 이제. 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16명은 이미 추출. 또 이게 모집단이 있는 거란 말이죠. 모집단이 확률 변수 x인데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럼이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 몇 개를 뽑냐면 16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통학 시간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니까 x바가 50 이상, 56 이하 1 확률을 준 거야. 그 확률이 0.433이 일 때 시그마의 값을 좀 구해줘라. 니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어? 똑같은 이제 물어보는 형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푸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자, 일단 이것부터 써. 얘는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표본 평균이 갖는 확률 분포를 일단 표시를 하란 말이야.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 50이니까 평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면 4죠. 4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4분의 1 이렇게 줄어든다. 당연히 줄어들 거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자, 그랬을 때 얘가 나타낼 지금 확률을 줬단 말이야. 그지? 이거 좀 다르게 풀어보자. 표준화 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봐봐. 0.433이 자, 여기가 지금 x바에 대한 그냥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스코어 여기가 평균 50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얘가 50부터 56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확률을 준 거거든. 여기 확률이 0.433이래. 이게 x바로 따졌을 때 50부터 56까지의 확률이 이건데 z값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얼마가 되는지 환산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게 평균인데 모평균 요 위치를 모평균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지금 4분의 시그마야. 이거의 몇 배니 이걸 직접 따져주면 되는데 표준 편차의 1배, 2배, 3배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여기 들어가는 여기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하는 게 이게 이제 z값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0.432라는 면적을 갖는 z값을 찾아버리면 된다. z값 읽어봐. 1.5. 1.5네. 그러니까 여기가 1.5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1.5.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이 표준 편차는 이제 n 값은 50이었으니까 56이 50 더하기 1.5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요 계산하면 저기 이제 시그마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동의하셔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요거 해주면 얼마야? 이게 6이죠? 4를 곱하면 4를 24를 뭐로 나누면 되냐면 왜 이렇게 크냐? 1.5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15분의 240 15분의 240은 얼마야? 10 얼마니? 6인가? 맞지? 네. 어? 16 맞는 거지? 되게요? 오늘 끝내자 여기 진도. 끝까지요? 맨 이런 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아 그래도 교과서 문제는 조금씩. 교과서? 근데 이거 어려워요? 수업을 지금? 아니 2개 공식만 외우면 끝이야. 어... 남들 요거 2시간에 끝날 건 니네들 한 2주 동안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요? 아니 뭐 2주를 하든 5주를 하든 뭐 정확하게만 알면 다니는 거지.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모집단이 있어. 확률 변수 x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정규 분포를 따라
여기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4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9 9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이 새끼는 평균이 3이고요. 이 문제 잘 읽어야겠다. 이거 얘기 잘못 썼네. 다시. 표본의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 9개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거기까지 문제가 끊기는 거고. 네? 또 정규분포를 따르는 또 하나가 있어. 편의상 y라고 쓸게, 선생님이. 자, y라는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2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도 샘플링을 해. 이때는 표본의 크기를 16개를 뽑는 거야. 그럼 이 새끼에 이제 표본 평균이 있겠지. y 봐. 이렇게 썼거든. 자, 그럴 때 이제 뭐가 조건이냐면 x바가 표본 평균 x바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표본 평균은 y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으시대. 그럴 때 a 값이 얼마냐? 어렵냐? 어려워 보여? 자, 순차적으로 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 집단을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 이제 분포를 니네들이 표현만 하면 끝이야. 얘도 정규분포 따르지. 맞아? 얘 모평균하고 똑같을 테니까 평균 0이고 표준 편차는 4를 루트 9로 나눠야 되지? 그럼 3분의 4 지금 따라오고 있냐?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분포로 바꾸면 이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바도 이 표본 평균, y에 대한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하고 평균은 똑같을 테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4 분의 2 2분의 1 요거의 제곱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 지금 x바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y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아진대. 근데 얘네들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어서 Z로 바꿔서 비교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쪽은 이제 이쪽도 바꾸고 이쪽도 바꾸면 돼. Z로 바꿀게. 얘는 1에서 얘 평균이 0이야. 0 빼봐야 1이야. 그거를 3분의 4로 나눠야 돼. 4분의 3 되는 거 아니냐? 네, 써줄게. 1에서 제 평균 빼고 얘의 표준 편차인 얘로 나눠야 돼. 3분의 4. 요게 좌변에 해당하는 Z값으로 변형시키는 확률이고 그 값이 우변에 해당하는 확률과 똑같아야 되는데 얘도 Z로 바꿔버리면 Z는 작거나 같아요. A에서 얘의 평균을 빼야 돼. 얘의 평균 3을 빼고 얘의 표준 편차 2분의 1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돼. 그래서 차원이 다른 애들을 차원이 같은 Z로 변형시켰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는 얼마냐가 되냐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2a-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Z 입장에서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Z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아지려면 원래 Z는 평균이 0이잖아. 그럼 좌우 대칭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에 나누기 2한 게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지.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림을 살짝 그려서 Z가 이렇게 있는데 분포가 얘 평균이 0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4분의 3의 확률을 갖는데 4분의 3이면은 0.5를 넘어가지. 그 엄밀하게 표현하면 얘에 해당하는 건 이쯤에 있을 거야. 여기 아니지 병신아. 그게 4분의 3이 여기지. 순간 착각했어. 여기를 뜻할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작거나 같은 값이 얘의 확률과 똑같으려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요 면적을 갖고 있어야 확률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여기. 맞아요? 조자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2a-6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좌우 대칭되니까 이 값이 4분의 3이면 얘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3 돼야 되지. 얘하고 얘 중점이 얘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2a는 6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다르게 24 21 그럼 a는 얼마냐? 8분의 21 요렇게 쳐요. 할만하지? 아 우리 또 현우가 멍 대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먹고 있어. 너는 이제 밀린 거 강의 보면서 거기서 이어서 쭉 보면 돼. 그래서 저거 뭐 목표 정리 좀 하시고. 자 이제 목평균의 추정 들어가겠습니다. 아 교재도 좀 풀어줘야 되나? 잠깐만. 교재가 지금 몇 개만 하고 가자. 야 이게 니네 거 좀 해볼래? 어? 아 해볼래? 이거 어려워서 풀. 어려운 거만? 어디 보자. 이 교재 그러면 앞에 거는 지금 치우고. 어디 보자. 아 요거 잘 못할 것 같다. 거기 니네 책에 107페이지 한번 봐. 107페이지 계산 좀 지적하는데 19번 문제 있지?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어. 선생님 문제 쓰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릿속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봐. 설마 이제 교재야? 너 어디가 아팠던 거야? 어? 입이랑 이쪽에 바이러스. 바이러스? 너 바이러스 덩어리야? 왜 바이러스가 생겼지?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겠어? 요즘 푸는 거 보니까 방향 잡은 것 같은데? 정민이 나오니? 네. 나와? 풀고 있어? 짜장 계산들을 좀 해야 돼. 말할 수도 있어. 아니?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평균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일단 우리 목표가 이거니까 얘를 구하려면 식을 일단 써. 평균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알아야지. 모분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그걸 표본의 크기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모집단 확률 변수 x 모집단의 확률 분포란 말이야. 모분산을 구해야 돼. 모분산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표에서 그러니까 말이 이제 모분사니까 니네들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주어지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을 구해야 된다고. 분산을 구하려면 얘네를 알아야 되잖아. 얘네를 구하는데